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어제 스탯 김명진 전문가님, 그리고 K탑 자산관리 안미정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김명진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쉽고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안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찐 보험을 알려드리는 김명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또 좋은 다양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안미정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보험은 늘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보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험 길잡이 안미정 전문가님도 함께 오늘의 좋은 이야기들 해주실 테니까요. 귀 기울여서 오늘의 이야기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CI 보험만 있으면 다 된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CI 보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지속이 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받아볼 수 있는 보험인데요. 이 CI 보험만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되는 걸까요? 자, 두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 보험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물음에 두 전문가님은 모두 X, 다 되지 않는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명진 전문가님, 이 CI 보험 일단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CI 보험은 다 되는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CI 보험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종신보험인데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큰 병, 그리고 큰 수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병에 걸렸거나 그거랑 관련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망보험금으로 책정된 돈에서 50%에서 80% 정도를 먼저 선지급해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망 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됐을 때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을 가진 종신보험의 일종일 뿐이지 모든 게 다 되는 건강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오늘 의견은 X입니다. 네, CI 보험이라는 게 종합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 되는 보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안미정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저 역시 X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아나운서님 대신에 이 질문 받으시고 1초 안에 바로 선택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짜장, 짬뽕, 탕수육. 짜장. 네. 네, 모든 것이 이렇게 명확하면 너무 좋은데요. 네. 가끔 저희가 짜장도 포기할 수 없고 짬뽕도 포기할 수 없고 탕수육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저는 정말 너무 큰 고민을 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짬짜면과 탕수육이 함께 있는 세트 메뉴를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제일 처음 짜장을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당신은 제일 처음 짜장을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짬뽕과 탕수육은 포기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좀 서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그 세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 중에 결국은 한 가지, 최초의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좀 배신감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께서 이 CI 보험인 뭐 암, 그리고 뇌, 심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준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앞서 김명진 전문가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최초 진단되는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의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 외 뇌와 심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 하나면은 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난 이거 하나면 좋게라는 생각은 X라는 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CI 보험은 다 되는 게 아니다. 한 번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신보험의 기능이 더해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종신보험의 기능, 종신보험에 그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건데요. 안미정 전문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짜장, 짬뽕, 탕수육, 군만두까지 먹고 싶으면 네. 우리가 세트 메뉴를 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면 짜장이나 짬뽕 하나에 8,000원이면 될 거를 2만 원 주고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CI 보험은 이런 큰 수술이나 큰 병에 대한 게 모두 합쳐져서 처음부터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시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보험인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다른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게 가성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은 이제 뭐 뇌나 심장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단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CI 보험은 비싼 암보험이고 그리고 비싼 큰 수술비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 뇌 여러 가지의 그 위험률을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미정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CI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여기에는 그 중대한 질병 그리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중대한의 그 기준이 문제인 거죠. 사실 저는 제 손 끝에 뭐 가시만 박혀도 이건 굉장히 중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뭐 뇌나 심장 쪽에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뭐 막히거나 아니면 거기가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 하면 저는 사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CI 약관에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25%의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중대한 수술이라든가 중대한 질환으로 이게 딱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하신 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신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CI 보험은 그러니까 진단비가 있기는 한데 그 진단비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말씀인 거죠, 전문가님?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대비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에 걸릴지, 뭐 뇌질환이 생길지, 심장질환이 생길지 안다면 딱 그것만 가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CI 보험이 좋다라고 권유를 받으셔서 가입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암에 걸리신 분이 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확률은 건강하신 분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큰 수술이라고 하는 심장이나 뇌에 관련된 뭐 대동맥 수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보장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CI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각각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I 보험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종신보험을 40세 여성분이 가입을 하실 때 주계약을 3천만 원만 넣으시면은요. 한 7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CI 보험이라고 해서 큰 병에 걸렸을 때 50%에서 80%를 먼저 선지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CI 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10만 원을 내고 내가 보장을 받으시는 거는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2,400만 원밖에 못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 되죠. 왜냐하면 큰 돈을 받지는 않는데 내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각각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그런 플랜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CI 보험 하나로 준비를 하지 마시고 각각 진단비를 나누어서 준비하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안미정 전문가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지금 앞서서 김명진 전문가님께서 아주 좋은 꿀팁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CI 보험에 예전에는 뭐 CI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뭐 손해보험사에도 종합보험에도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도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각각 부위별로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또 요즘에 그 수술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특약을 같이 넣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미정 전문가님도 가입을 하실 때 그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진단비를 각각 나누어서 가입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통된 의견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진단비를 좀 어떻게 좀 설계를 하면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여성분이 주계약을 3천만 원인 CI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진단비로는 1,500에서 2,400만 원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3천만 원을 암 진단비도 받으시고 뇌에 관련된 진단비도 받으시고 심장에 관련된 진단비도 받으시는 거를 별도로 준비하시더라도 보험료는 8만 원밖에 안 돼요. 그 8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먼저 말씀드린 CI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각각의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고 보장도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그 처음에 가입하신 거에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따로 뇌나 심장이나 암에 대한 수술비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현명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CI 보험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진단금을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내는 돈도 적고 근데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많으니까 안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안미정 전문가님도 드릴 말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조금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맛집을 딱 고를 때도 그러잖아요. 전문점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이것저것 다 메뉴가 많은 데는 사실 그닥 딱 진짜 중점적으로 맛있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순두부면 순두부 뭐 이렇게 딱 전문점으로 가게 되는데 네. 역시 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김명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부위별로 그렇게 이제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이득이시고요. 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시청하시다 CI 보험 그래서 막 급하셔갖고 이거 어떠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 맛집이라고 하죠. 진단비 맛집, 수술비 맛집 이렇게 각각 유명한 맛집을 찾아서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보험스쿨 1교시 이 CI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앞서 전문가님 말씀대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전문가랑 상담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은 무엇이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안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어머님께서 네. 아드님 증권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아드님이 곧 있으면 군대를 간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시점에서 이렇게 보험을 체크하다가 좀 궁금한 것이 있고, 네. 아, 이거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제 주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적립보험료가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비율이 1대1, 한 50% 정도가 적립보험료로 되어 있어서 네.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것이 적금인지 아니면 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분명히 20년 납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특약이 아. 보장받는 진단비 부분이 다 3년 갱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아드님이 이제 22살인데 예. 100세까지로 치면 한 27회 정도를 3년 동안 갱신을 해야 된다면 27회 갱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혹시라도 이제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상해 관련된 부분도 좀 보장을 받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의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 사랑이 극진한 또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보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꼼꼼하게 그럼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험 상태를 만나볼까요? 네. 지금 총 2건의 정도가 이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그 S화재의 보험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요? 총 보험료는 한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아드님 앞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S화재가 15만 원. 그런데 앞서서 제가 그 적립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가 네. 1대1 약 15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씩.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사망 보험, 그 사망 보장에 대한 것은 비갱신인데 네. 나머지 이 진단비에 대해서는 다 3년 갱신이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좀 문제점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K생명에는 예, 별다른 문제. 그거는 그냥 유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지금 S화재가 이제 문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2건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는데 K생명은 괜찮은데 이 S화재에서 3년 갱신이 많고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또 과다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충족이 안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서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 적립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적금처럼 이게 나중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네. 이 적립보험료 부분에서는 제가 X를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갱신이죠. 사망 보장에 대해서는 비갱신, 이제 네. 끝까지 100세까지 가는데 그 외에 뭐 암이라든가 그 진단비 모든 것이 다 3년 갱신이기 때문에 22세인데 100세까지 27회에 걸쳐서 아이고. 예, 갱신을 해야 된다라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끝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건 바꾸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네. X. 그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상해 관련된 부분도 좀 보장을 받고 싶은데 상해 관련된 부분이 아예 거의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적립보험료는 줄이거나 뭐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와 27번 갱신이요? 네, 이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입대 전에 상해 관련한 걸 봤더니 그러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것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테리스 표로도 기존의 보험 상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계속 설명을 해주셨지만 적립보험료가 그쵸. 많고 네. 또 3년 갱신이라는 점, 상해 특약이 부족하고 전기납으로 돼 있어서 무려 27번이나 갱신을 해야 돼서 그러한 점을 좀 저희가 빨리 좀 변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존의 보험 문제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춤형으로 잘 바꿔드릴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명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오늘의 설명 당번인데요. 꼭 제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군대 가기 전에 뭘 어떻게 보험을 손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 보험은 총 2가지이시고요. 한 가지는 S화재 15만 3천 원 내시는 건강보험이셨고요. 하나는 K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인데 10년 납 15만 원 납입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두 개 내시는 총 보험료는 30만 3천 원인데요. S화재 보험의 15만 3천 원 중에서 갱신이 6만 3천 원 정도 되고요. 비갱신이 12,000원, 7만 6천 원 정도가 적립보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S화재 보험에 15만 3천 원에 가입되어 있는 특약이 뭔가를 봤더니요. 기본적인 특약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1억씩 들어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에 비갱신으로 골절비 30만 원 들어있으셨고 우리가 가장 보험을 가입하는 큰 이유이자 가장 관심이 있으신 진단비에 대해서 암에 대한 진단비 3천만 원, 심장, 뇌에 대한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에 대한 진단비 2천만 원은 3년 갱신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미정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7번을 갱신해야 되는 아주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내일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쳐봤습니다. 기존 가입보험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K생명에 15만 원씩 내시는 거는 이건 왜 가입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생명보험이고 종신보험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셨고요. 10년 납인데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아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어학연수나 이런 거 갈 때 중도인출이나 이런 기능으로 아이한테 목돈을 좀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보험은 그냥 유지하시는 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처음에 문제라고 생각됐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S화재의 상품을 보니까 S화재의 상품은 일반은 진단비는 3천만 원이셨고요. 고해감 진단비는 2천만 원이셨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는 유사암이라고 하는 뭐 갑상선암, 대표적인 유사암은 갑상선암인데요. 그거는 10%나 뭐 이 정도밖에 돼 있지 않아서 200만 원밖에 진단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는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셨고요. 뇌졸중 진단비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 고객님이 굉장히 놀라셨는데요. 이게 뇌에 대한 거는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뇌가 아파서 병원을 가시는 100분 중에서 뇌출혈에 해당하는 거는 16분밖에 안 되고요.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해서 뇌가 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7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명, 그러니까 100분이 다 해당되는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S화재에 가입하신 기존 보험은 뇌출혈, 그러니까 16%에 해당하는 것만 보장이 되는 거였고요. 심근경색에 대한 것도 100분이 심장이 아프시다면 가장 대표적인 심장질환인 협심증이신 거는 하나도 되지 않고요.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만 되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였더니 똑같이 진단비 3천만 원 암에 대해서 넣었고요. 고해감 진단비는 2천만 원 넣었는데 10대 고해감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고해감인 뇌나 피, 뭐 이런 림프암 이런 게 아니라 간이나 폐, 식도, 췌장까지 포함한 10대 고해감을 2천만 원 보장해 드렸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뭐 그런 거 해서 1,000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 뇌혈관 진단비 아까 기타 뭐 상세불명의 뇌혈관일 때도 진단비 1,000만 원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뇌졸중일 때는 이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과 합쳐서 2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진단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뇌출혈에서도 3천만 원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협심증에 대한 진단비 1,000만 원 받으시고요.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비 2천만 원까지 하여서 3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보험에는 수술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요. 수술비 보장도 좀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의뢰하신 분께서 뭐 상해나 이런 거 뭐 군대 가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게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술비를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도 수술비 보장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수술비에 대해서 지금 뭐 다쳐서 수술하실 때 100만 원, 아파서 수술할 때 30만 원, 그리고 뇌나 심장에 대한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적게는 1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거로 우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 입원비도 첫날부터 받으실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의뢰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보장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더 보강하고 수술비나 입원비까지도 다 보강하였을 때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보장은 아까 보신 대로 훨씬 더 범위도 넓어졌고 하지만 보험료는 매달 내시는 거는 15만 3천 원에서 12만 1,900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매달 내시는 거에서 지금까지 납부하신 보험료가 940만 원이셨고 앞으로 내셔야 하는 보험료가 27번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내셔야 되는 건 8,400만 원. 앞으로 내셔야 되는 보험료는 7,500만 원이신데요. 이분이 12만 1,900원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면 이제 새로 들으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내신 보험료는 없고요. 앞으로 내셔야 되는 건 2,900만 원 정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총 보험료에서는 5,50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을 이렇게 세이브하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보험으로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김명진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네. 5,500만 원이 절감됐다고 하니까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김명진 전문가님께서 이 어린이 보험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어린이 보험 많이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보험료는 싸고 그다음에 보장 한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그쵸.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셨는데 보장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지고 그리고 적립보험금은 이제 없앴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전에는 진단비만 있었던 부분이 이제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동그라미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3년 갱신, 27회나 갱신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는 비갱신으로 해서 20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총 5,500만 원을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차 한 얻었기 대 때문에 값이에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를 한 5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상해 관련된 부분에 보장이 없었던 것을 이제 꽉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제 아드님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군대 다녀오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또 느껴지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까지도 너무 든든하게 보험이 잘 변경이 됐습니다.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낮지만 보장 범위는 훨씬 더 폭넓게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7번이나 갱신을 했어야 했는데 기존의 보험이었다면 이제는 비갱신으로 쭉 끝까지 100세 만기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 입대 전에 상해 관련 특약을 원하셨는데 그러한 상해 관련한 담보들도 저희가 아주 많이 잘 적절하게 넣어드렸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뀐 보험 상태도 진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스표로 한번 바뀐 보험 상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골절 진단비를 넣어드렸다는 그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상해 수술비 당연히 네. 필요하시니까 넣어드렸고, 갱신해서 비갱신으로 비갱신. 바뀌었고, 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우리 전문가님들이 잘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실제 시청자님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실비만큼이나 당연해진 암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 체크사항들 김명진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암보험의 필수 체크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암보험 없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왜 암보험을 필수 체크해서 또 가입을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암에 걸리면 돈이 얼만큼 들지 모르기 때문에 암보험은 준비해도 부족한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암보험을 그렇다고 무조건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암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왜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앞에 3명 정도 있다. 그러면 저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닌 감기 환자처럼 그러니까 암을 걸렸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더 맞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암에 걸려도 옛날처럼 죽는 시대가 아니고 계속 살잖아요. 5년 이후에 생존하는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암보험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준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체크하셔야 되는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암 진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납입 면제라는 거는 돈을 앞으로는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납입을 안 해도 되는 기능이 있는지 이거는 거의 다 있으세요, 요즘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새로 나온 보험들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도 돌려드려요. 그러면 결국은 암 진단비가 들어있는데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암 진단비가 만약 2,0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이시라면 3,000만 원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돈 내는 거 별로 문제 없어서 납입면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납입면제 기능이 들어있으면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고객님들 상담하다 보면 암 걸리신 분들이 다들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암이 걸렸는데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내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나 큰 병 걸렸는데 돈을 왜 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되는지, 표적항암제가 되는 보험이 나온 지는 불과 6개월이 안 됐습니다. 표적항암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낫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주로 하시는데요. 항암 치료가 예전에는 무조건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암에 걸리지 않아도 암 환자들 이렇게 여름에도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러는 거가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좀 완화되어 있는 게 표적항암제는 그 암세포만 표적해갖고 딱 집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항암제가 표적항암제입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생식기암. 생식기암에 대해서 다 일반암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암에 생식기암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식기암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이거든요. 근데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생식기암에서 일반암으로 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만큼 발병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전립선암이랑 유방암은 쉽게 찾아내지만 재발도 많이 되고요. 전이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발견이 되니까 조금만 받으셔도 돼요라고 설명을 받으실 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고객들 상담 경험에 의하면 다른 암에 걸리셨던 분들 말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 걸리셨던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뇌CT를 찍으세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인데 전혀 상관없는 부위인 뇌CT를 찍으시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몸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돌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뇌까지도, 이렇게 뼈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찍으시는 거니까 일반 암에 생식기암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갑상선에서 전이된 암도 재진단암에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진단암은 뭐냐면은요, 처음에 걸린 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이된 암, 그리고 뭐 새로 생기는 암, 그리고 지속되어 있는 암이 전부 다 보장이 되는 건데요.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발병부터 2년 후에 다시 주는 회사가 있고요. 발병부터 1년 후에 다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진단암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신 거는요, 갑상선암은 안 되는 게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2006년 이후에 분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갑상선암뿐만이 아니라 전립선암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진단암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장 전막내암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장하나요? 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40대 이후에 건강검진을 하면은 대장 내시경 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 10분 중에 5분은 대장 용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이 나와서 대장 용종 제거술을 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시에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뭐 수술을 했거나 큰 병이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장 용종은 대장 용종 그냥 있고요. 그 다음이 대장 선종이 있어요. 대장 선종은 대장 용종보다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은 이 대장 선종 다음이 실제로 암이 되면 대장암이 되는데 대장암이 되기 바로 직전인 상태인,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갑상선암처럼 다른데 전이 되거나 뭐 이렇게 침륜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대장암이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대장 전막내암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유사암이라고 해서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만 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최근에 가입하신 뭐 암보험이시라면 1,000만 원 정도 보장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장 전막내암을 유사암으로 받으셨을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납입 면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사암은 납입 면제 제외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적용을 받아야만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납입 면제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표적 항암제가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게 생식기암이 일반암인지, 네 번째는 재진단암의 범위가 뭔지, 다섯 번째는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인지를 확인하자라고 했는데요. 다 너무 좋지만 이거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너무 비쌀 수 있고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또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표적항암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항암 치료입니다. 근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표적항암 치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암에 걸리면 나라에서 해주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급여의 95%를 보장을 해주고요. 5%는 제가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병원비가 나왔으면 5만 원만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아까 급여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급여에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5%를 받으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항암 치료는 거의 다 비급여입니다. 특히 표적항암제는 100% 비급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표적항암제를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여보이라는 게 있고요. 키투르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 10번 정도 치료를 하실 때 한 세트에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1,000만 원 정도인데 10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1억이잖아요. 그런 돈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암 진단금을 충분히 준비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표적 항암 치료를 하는 거는 섣불리 이렇게 선뜻 대답하시기 힘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을 받으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가지고 계셨던 카드값이나 대출을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진단 이후에 치료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표적항암제를 5천만 원까지도 진단비를 표적항암제 치료비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암보험이 거의 다 있으시다라는 가정하에서 암진단금을 1,000만 원, 모든 암에 대한 1,000만 원을 준비하시고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상피암 이런 거에 대한 진단금 1,000만 원을 또 준비하시고요. 신재진단암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의 경우도 2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진단비예요. 이거를 넣으시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는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 그 항암 방사선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항암 약물 치료비를 넣으시고요. 표적 항암제를 5천만 원까지 넣으셨을 때 보험료는 40대 여자 기준으로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면 우리가 한 일주일에 커피 한 잔만 덜 마시면 되는 보험료로 우리가 표적항암제 5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표적항암제가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를 모든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준비를 해놓는 것과 해놓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에서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역항암 치료도 있거든요. 면역력이 좋아야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 치료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덜 마시는 돈으로 모아서 한 달에 18,000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표적항암제를 포함한 암 진단 플랜을 소개해드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의뢰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볼까라거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네, 방과 후 시간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68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퇴직을 앞둔 2년 앞둔 회사원입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퇴직 후에 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다시 새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그랬고 가입을 다시 하려면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네. 그런데 그런 폐단 때문에 2018년 12월에 실손보험에 대한 또 추가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던 분들이
퇴직 후에 그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제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조항은 단서 조항은 있어요. 65세 이전이셔야 되고요. 아, 네. 그리고 퇴직 전에 그 가입되어 있는 단체 실손보험에서 연간 보험금을 받으신 게 200만 원이 안 되셔야 돼요. 200만 원이 안 되셔야 된다 그러면 큰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안 되시겠죠.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 당뇨, 심근경색, 암, 에이즈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은 단체 실손 보험이 이런 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갱신되지 않으십니다. 네, 건강하셨던 분들이나 보험금을 받으신 게 연간 200만 원이 안 되셨던 분들은 다 연장이 가능하신데요. 또 체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단체 실손 보험에서 그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마다 가족들도 보장을 해주는 네. 그런 보험, 그 단체 실손 보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연장할 때 개인만 되시고요. 가족분들은 안 되세요. 그리고 가끔 간혹 보면은 통원비는 안 되고 입원비만 되는 단체 실손을 가입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그거 그대로 통원비는 안 되고 입원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 실손보험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대의 경우가 또 있겠죠. 내가 실손보험을 개인적으로 내고 있었는데 네. 단체 실손보험을 해주는 회사가 뭐 거기에 입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2018년 12월 이후에는 1년 이상 내가 실손보험을 납입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실손보험을 납입을 중지시켜 놓고 회사에서 하는 단체 실손보험으로 잠시 갈아탈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꿀팁이네요. 일단은 기존 단체 실손 보험이 연장이 가능한데 듣고 보니까 조건은 좀 까다로운 것 같긴 해요. 65세 이전이어야 하고 그리고 연간 보험금을 받은 게 200만 원이 안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혈압, 당뇨, 심근경색 등도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내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또 전문가랑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29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포메라니안을 키우는 견주입니다. 펫보험을 가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정말 반려동물의 시대다 보니까 펫보험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펫보험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네. 그리고 요즘에 고양이 키우시는 많아요. 분들도 되게 이런 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동물에 대한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는 실손보험이랑 좀 다른 거는 네. 동물에 대한 이 펫보험 실손보험은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그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수술을 하시게 되면 20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고요. 통원 치료는 15만 원 한도예요.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돈은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수술이나 통원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도 실손보험이건 다른 보험이건 다치는 거는 이렇게 예정하고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저기 가다가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치는 거는 바로 보장을 펫보험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픈 거는 한 달 넘어야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50대라고 예. 하는데 한 노경. 7세 뭐 이런 정도 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펫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리 강아지가 그러니까 가족 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그러니까 네. 물거나 했을 때 피해를 맞아요. 입혔을 때도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까 그 치료비는 내가 내는 돈은 1만 원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3만 원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보험료가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펫보험은 기본적으로 2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동물병원에 낸 돈의 50%를 받는 거랑 70% 받는 거 2종류가 있는데 50% 받는 포메리안의 경우 한 뭐 2세 정도 된 그런 아이면 한
50% 받는 건 한 3만 원? 그 정도면 되고요. 네. 70% 받는 거는 한 4만 원, 4만 2천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중성화 수술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성화 수술은 질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한 달 후에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셔서 펫보험도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펫보험 얘기하니까 너무 귀엽네요. 막 강아지가 떠오르는. 알겠습니다. 펫보험에 대해서 연간 500만 원 한도 보장하다 말씀드렸으니까 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험스쿨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이 보험이라는 게 잠깐 가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가는 반려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희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그동안 알려드렸던 많은 정보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들 있으시면은 다시 보기로 챙겨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험스쿨 진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